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늑장 대처에 조리사들의 고통을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 10대 중 석 대가 원주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가 작은 횡성, 평창과도 정차 횟수에 별 차이가 없어 코레일의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지부진한 올림픽 유산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설 철거로 텅 빈 올림픽 플라자터에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남편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에서도 해마다 20건 이상의 이주 여성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릉에 이어 횡성에서도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늑장 대응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횡성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손님 방문 시 과일 좀 깎아와라며 일상적으로 반말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아니고는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양교사실 청소와 영양사 가운 빨래 같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일렬로 세워놓고 조회를 하면서 영양사실이 공적 사용 공간이기 때문에 영양교사 개인이 사용하는 컵과 찻잔, 영양사 가운 빨래, 물통 및 쓰레기통 비우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의 직원이 그만뒀다고 통보해 다른 사람을 채용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초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 학교 측이 한 차례 재촉하자 그제서야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합의 종용으로 매일 얼굴을 보며 업무를 해야 하는 심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급식실에서 행해지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사 및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가 일단은 업무에서 물러나 피해 당사자와의 업무 관계를 먼저 단절시켰다가 영양교사는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한 뒤 방학 직전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작년 말 강릉에서도 영양교사의 갑질이 문제돼 해당 교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육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 열차 중에 30%가량이 원주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레일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운행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인구와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지나 만종역으로 들어온 열차가 역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서울발 강릉행 KTX 열차 가운데 만종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평일 기준으로 18대 가운데 13대, 5대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12대가 정차하는 평창역보다 단 한 대가 많습니다. 횡성 진부역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주는 KTX 강릉선이 지나는 지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KTX 정차 횟수는 인근 농촌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만종역에 정차하는 열차를 골라 타야 하는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퇴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만종역에 KTX가 안 서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KTX는 한 50분이면 여기 오는데 만종역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서줬으면 좀. 코레일은 이용 수요 예측과 역세권 현황,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개통 이전에 열차 운행 기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만종역의 경우 이미 주차 수요 예측 실패로 극심한 주차난도 겪고 있는 상황. 수요 예측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측은 수요 예측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종역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제204차 원례회를 열어 평창 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평창 올림픽 유산 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명서는 대관령 지역의 올림픽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고 그 자리는 국민의 허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올림픽 플라자 부지 내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 사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도내에서도 해마다 20건 이상의 이주 여성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여성이 구석에 숨어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남편의 무차별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2010년에는 춘천, 2012년 정성과 철원, 2014년 홍천 등 이주 여성이 남편에 의해 숨진 사건도 최소 4건이나 됩니다. 이주 여성은 한국어가 서툴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해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 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그 안내 중에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경찰 등 관련 기관도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협업을 통해서 합동 방문 실시하고 가정폭력을 발굴 관리하여 피해 예방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족은 7,500가구에 2만 5천 명이 넘는 가운데 더욱 촘촘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8일에 실종된 71세 이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횡성군 횡성읍 반곡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수지 일대에서 3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은 수색 작업 도중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떠오르는 사체를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신고된 이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이 씨가 저수지에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가 심정지가 온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횡성군 갑천면의 한 주택 아궁이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한 명이 얼굴과 다리, 정강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탄가스 통이 섞인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다가 사고가 났다며 내용물을 확인한 후에 소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이 원주와 평창 경찰서장 등 도내 총경 21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원주경찰서장에는 김진환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평창경찰서장에는 강일구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춘천과 강릉 등 도내 10개 시군의 경찰서장이 교체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과장급에는 총경 승진자 2명을 포함해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에서 40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김 씨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원주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허위 부동산 개발 계획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44억 6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타인 소유의 토지 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올 상반기 화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피해 규모는 증가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 건수는 144건으로 작년 210건에 비해서 크게 줄었지만 전통시장과 공장 화재 등으로 부상자는 8명에서 22명으로 재산 피해는 19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계적인 요인, 원인 미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최근 임야 화재가 잦다며 연기가 목격되면 119에 신고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향토 어종 증식을 위해서 뱀장어 치어 2,8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늘 횡성읍 생운리와 공근면 수백리, 안흥면 안흥리 하천에 순차적으로 뱀장어 2,857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뱀장어와 대동갱이, 동자개 등 4종류의 향토 어종 67만 7천 마리를 방류했고 올해도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와 더덕 축제장에서 방문객과 함께 치어 방류 행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삼양식품이 전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라면 10,000박스를 기부합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9일 첫 기부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 등에 10,000박스 40만 개의 라면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부는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작고 5주기를 맞아 사회공헌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평창군이 IOC가 공인한 청소년 체육대회인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국제청소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2019 우파 국제청소년대회에서 차기 개최지를 평창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회는 올림픽과 같이 평창에서는 설상 5개 종목이, 강릉에서 빙상 3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대회 실사단은 지난 3월 평창을 방문해 경기 시설 등을 둘러봤고 평창군은 6월에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른바 향토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을 원주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제도를 수립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